네. 자, 2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민서 선생님께서 사주와 타로로 보는 연애운에 대해서 재미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제 또 인사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사실 잘 모르는데,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오면 또 엄청 떨려요. 작년에도 참 무지 떨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우리 동구 선생님 사무실에서 할 때랑 여기랑 또 공간과 기운이 다르다 보니까, 또 막 되게 떨려요. 이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주제가 거의 이제 뭐 연애운, 뭐 배우자운 이런 걸로 자꾸만 이렇게 한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 오는 손님들이 거의 각은 이걸 상담을 해요. 뭐 남편이 바람났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남자분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났어요 이런 남자는 안 와. 거의 다 상담 오는 사람들은 여자들이니까 내 남자친구가 우리 오빠가 지금 변심한 것 같아. 우리 오빠가 나를 사랑할까요? 어쩔까요? 언제 남자친구 생길까요? 그게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만 자꾸 제가 이제 촉이 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연애운 쪽으로.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뭐 남자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연애운이나 뭐 인연법, 궁합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아담과 이브 이후로 계속 내려오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만 있어도 나중에 아담이 그 뱀한테 살짝 이렇게 시선이 갔었죠. 그러면 이게 남자들 같은 건 좀 본능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꽃밭에 꽃이 있으면 이 꽃이 이쁜데 자기 정원의 꽃이 이쁘잖아요. 근데 다른 집 정원의 꽃도 이쁜 거야. 그럼 눈으로 보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얘를 캐서 우리 정원에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본 상대가 나를 같이 좋아해주면은 연애사 고민이 없겠죠. 근데 고민이 생긴다는 거는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보니까 우리가 연애사가 이제 고민이 생겨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남자가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 그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여자는 그 남자를 보고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 비극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야. 그 남자 쪽에서는 난 네가 너무 좋은데, 반대로 나는 저 오빠애가 너무 좋은데 저 오빠애는 다른 데를 쳐다봐.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래요. 왜 나는 저런 인간하고 내가 살까? 여자들이 결혼하다 보면 이제 그래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찰떡 같은 남자인 줄 알고 내가 살아보니까 살다가 데리고 사니까 개떡이 되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개떡 같은 남자를 데리고 살지, 뭘 고쳐서 찰떡으로 우리가 데리고 살지.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 운에 찰떡 같은 남자를 만나라고 돼 있으면 찰떡 같은 남자를 만나는 거고, 그냥 니는 이런 떡이다 하면 나는 그런 떡을 만나는 거야. 아까 한공 선생님 설명하셨듯이 딱 정해져 버리더라고요. 뭐 월지나 이 8개 글자 안에서 정해져 버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떨 때는 그게 그냥 정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으면 좀 좋은 떡을 만날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적당한 떡을 만날 거고, 내가 살면서 다시 뭐 이렇게 개조를 좀 할 거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살다가 근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얘를 도대체 버리고 내가 새 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거는 물론 이제 운의 사주에서 내가 주어진 떡이 여러 개 있으면 한 떡을 하나 버려도 돼. 근데 내한테 주어진 떡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못 고칠 바에는 내가 그냥 적당히 맞게 살면은 또 이게 가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자꾸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남녀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왜 이 어떤 여자분은 정말 엘리트고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미모의 여인이고 굉장히 뭐 직업적으로도 좋은데 그 남자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를 보면, 그 여자분은 사주에 들어가면은 그 남자는 여러 개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여자가 막 그렇게 아주 평범해.
남자는 뭐 좀 잘생겨서 남편은 그런데도 자기 부인이 세상 최고로 이쁜 거야. 그럼 그 여자 사주에서 그 자기의 관은 그 쟤 하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글자 안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그 아동 직가 조무사였어요. 그러면 직업을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정보 없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직업을 이제 볼 때는 거기가 월지의 상황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뭐 이런 것처럼 형살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을 때도 형살적인 부분을 하던데, 자기가 먼저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온 손님인 경우였기 때문에 왜 직가 조무사를 할까 해서 이렇게 형살의 어떤 운도 쓰는 것 같고, 또 이분이 24대 기묘 때부터 이렇게 잠을 형살로 들어가니까 또 그런 에너지를 쓰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또 이렇게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부 다 또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건데, 저는 항상 제 상담은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하면 이제 처음에 공부해서는 사실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물론 우리 아까 장공 스님 해주신 이론은 그 꼭 알아야 될 이론은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이론을 가지고 이론은 했는데 실제 이제 이런 8개 글자를 보고 대운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말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쵸, 12운성을 보겠다, 신사를 보겠다, 강약을 보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보다 보면 이게 다 믹서가 되는 거지 딱 한 가지로만 봐주진 않잖아요. 그럼 제 경우에는 저는 주로 좀 육친적인 걸 많이 보고요. 계절에 따른 이렇게 육친의 상황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사주가 좀, 제 경우에는 그게 제일 쉽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상담자들하고 그 상담을 할 때도 이해도가 조금 이렇게 높았고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은 겨울에 이렇게 불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저는 꼭 이렇게 정평간 이렇게 꼭 분간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불이면 그냥 불. 물론 이제 음양은 이제 구분을 지어주죠. 양적인 불은 태양불인데 당신은 음적인 불이라서 태양불 말고 달도 되고 별도 되고 불 같으면 큰 불이 아닌 모닥불, 촛불, 이런 불의 모습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줘요. 하면 겨울에 이제 이 불로 태어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이제 불들이 좀 많죠.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러면 이게 화라는 에너지가 이게 쓰임새를 우리가 볼 때 과연 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습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쓰임새를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겨울에 제일 쓰임새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월에 신심이 아주 춥잖아요. 이 자월에. 그러면 물론 하늘에 태양이 떠 있지만 우리는 난로라는 게 필요해요. 병화 하나만 가지고 오는 이게 온도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정사 입장에서는 병화를 태양으로 보면 정사는 어떤 난로불의 어떤 존재가 되니까 오히려 병화보다 오히려 정화가 더 가치 있게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자월이니까. 그러면 한겨울에 그런 따뜻한 난로불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당신은 어딜 가도 참 인기가 많을 거예요. 다 좋아라 하죠. 그러면 다 이제 인기가 많은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격을 읽어주고 주변의 육친적인 상황을 이제 짚어줘요. 근데 이게 불이라는 거는 계속 이게 타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지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불을 지펴줄 목이 없잖아요. 만약에 목이 있다고 한들 이게 자월이다 보니까 얘가 얼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제대로 이렇게 불을 붙여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정 입장에서 화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힘은 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했던 이유가 또 남자친구하고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이제 저는 사주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를 겨울에 태어나 예쁜 불로서 인기도 많고 또 이게 촛불의 모습으로 태어난 여자분들 치고 못난 사람이 없다. 다 미인이다. 이건 거의 전화 상담을 한 경우였거든요. 내가 당신 얼굴은 안 봤지만 되게 이쁘게 생겼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고, 근데 이제 이 운이
물론 이렇게 원국을 보지만 또 운을 이렇게 봐줘야 되잖아요. 운은 이제 계절로 이렇게 축까지 끊고 겨울, 임모진, 봄, 여름 이렇게 계절로 이제 끊어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보여요. 그러면 이분이 자월의 정화가 어릴 때 태어났더니 어릴 때 지금 이제 축으로 흘렸잖아요. 그러면 한겨울 어두운 공간에서였던 불이니까 얼마나 더 귀하게 자랐겠냐고요. 집에 사람들로 하여금. 다 어딜 가도 뭐 내 옆에 와, 내 옆에 와. 근데 이분의 지금 이제 남자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자가 지금 자중의 개수도 있고 신중의 임수라는 남자가 이제 모습으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분은 살면서 잘하는 남자도 만날 거고 신중의 임수라는 남자를 운에서는 이제 만나겠죠. 그럼 여기 2명만 있다고 2명만 만나겠냐? 그건 아니래. 훨씬 더 많은 이제 남자들을 만나겠죠. 일단 이쁘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계속 싸워서 이 오빠랑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지금 이제 31살이니까 지금 기묘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묘월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주가 이제 봐야 되는 한겨울에 있던 사주가 이제 묘월이 됐잖아. 이 사주가 그럼 묘월에 있는 상황에서 이 정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또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묘라는 게 순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목생화가 이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자기가 확 타오르는 에너지는 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그럼 이분이 만나는 남자를 보면 수라는 에너지가 지금 남자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화 입장 말고 남자 입장에서 이 사주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 입장에서는 수가 지금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지만 수 입장에서 보니까 양쪽에 불이 많아요. 그럼 수 입장에서는 얘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도 여자들이 많은 거야. 그럼 얘는 좀 여자가 좀 많겠구나. 당신이 만나는 남자는 좀 여자친구도 좀 많겠고,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죠. 근데 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얼어있는 차가운 물이니까 불을 당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만나는 남자들은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추우니까. 근데 만약에 여자가 미월에 태어났다고 치면 더울 때 태어난 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굳이 우리가 난로를 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물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더운데 나는 굳이 네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자를 그렇게 이뻐하지를 않을 거야. 그렇지만 겨울에 태어난 불이다 보니까 물인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좋아하다 못해 좀 집착으로까지 가겠죠. 왜? 추우니까 항상 끼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겠죠. 그래서 당신 이때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당신한테 항상 많이 집착을 했을 것이다. 그래 계속 되게 심했대, 집착이. 근데 당신은 좀 엄마처럼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 왜? 여자분이 인성이 없으니까 어떤 인성적인 역할을 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따뜻함을 느끼고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만나는 남친이 집착을 덜하고 여자가 뭘 하든지 조금 신경을 덜 쓰는 편이래요. 덜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처음에 이 자기 사주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했는데 몇 달 뒤에 다시 문점이 와서 지금 그때 그 만났던 남자친구하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커플 링을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1년이 돼 가는데 이걸 지금 반지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선생님 타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주를 먼저 이렇게 본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본 거예요. 하고 참 이 또 사주 처음에 설명해 줄 때 그 직장 문제를 물어봤어요. 자기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지금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너를 안 놓아줄 것이다. 왜? 관이 여자한테 직장으로 쓰잖아요. 수의 관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추운 상황에서 이 불을 결코 놓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를 직장에서 안 놓아준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해서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이제 이게
올 초에 받기 때문에 이제 올해 어차피 사이충으로 이동이 있을 거니까 올 하반기가 되면 이동수가 있을 거니까 그냥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하고 일단 상담은 마친 상태였는데 그 뒤에 이제 타로 상담이 이제 온 거예요. 연애점으로. 그래서 이제 1번 해주세요. 자, 이거는 남자친구랑 만나기는 만나지만 별로 진전도 없고 그래서 이 커플링을 내가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서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의 상황을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하고 물론 이제 타로를 이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자가 뽑으면 더 정확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길래 이게 연애가 이렇게 초반이 아니고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이 된 상황인데 뭐 상황들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엔 근데 이제 타로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보시는 예. 감사합니다. 이 타로는 각자 보시는 이렇게 해석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동국학회에서 그때 이제 수업 받았었는데 이게 직간 타로로 배웠어요. 근데 뭐 사실 그걸 뭐 오랫동안 이제 공부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타로 해석은 각자가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말대로 직간인 게 내가 그냥 저의 감으로 그냥 푼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타로 전공하신 분들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석이 뭐 왜 저렇게 하나 하고 이제 하실 수는 있을 건데 그거는 각자의 또 그거니까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분 매식으로 봤는데 이게 물론 이렇게 책자를 보면 뭐 순서가 이렇고 이게 1번으로 봐라 2번으로 봐라 이것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그냥 이렇게 느낌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1번으로 이게 나온 카드니까 일단 요거는 지금의 상황을 좀 봐줬거든요. 저거는 그 여자분이 어떤 상황 같았어요. 여자분이 저렇게 그냥 뭐 타로를 몰라도 그림만 봐도 뭔가 여왕의 느낌이고 막대기를 탁 잡고 있으니까 뭐 좀 힘도 있어 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니는 굉장히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참 이렇게 멋있는 여자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두 사람 상황을 보니까 둘 다 결혼에 대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얘가 지금 거꾸로 나와 있잖아요. 이 무지개 결혼하는 상황이 거꾸로 나온 상황이고 얘도 이게 역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돈도 서로 뭐 결혼 자금도 아직 모아지지 않는 이런 상태 같고 상황이 편하지가 않다. 근데 지금 이거 결혼 초반에 이게 나오면은 뭐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하는데 이게 1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각자 길을 이제 떠나고 싶어 하는 이런 카드가 나온 거예요. 둘 다 결혼 마음도 없고 하고 요 카드는 이게 조금 지나면 조금 여자들이 잔소리가 많아질 때 이런 카드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언니는 좀 남자친구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근데 왜 두 사람 결혼 그거 존재로 사귄 거 아니냐고 반지도 맞출 건데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는 만났는데 지금은 결혼 생각이 둘 다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다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사이좋게 나오기 때문에 또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결혼 생각은 없지만 정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봤어요. 근데 언제든지 조금 떠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정말 딱 그 상황이에요. 연애는 했지만 도무지 그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도 않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금의 이런 상황에 그냥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그랬어요. 이제 요게 남자친구였던 마음인데 뭔가 열심히 막 나무를 심고 열심히 일을 하죠. 여자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트 중에 이게 역으로 나왔는데 뭐 어떤 뭐 여자친구의 어떤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노력은 하나 역시 이 남자친구가 아까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도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역으로 나왔는데 또 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앞으로 뭐 미래를 할 계획도 별로 없는 거야. 이게 양쪽에 칼을 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이 역시 이거 뭔가가 뭐 뺏기는 뭐 이런 상황. 이 카드가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카드가. 하고 지금 이 남자친구가 연애에 조금 지친 것 같아. 좀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정말 어떻게 그게 카드로 나와요? 하고 그 여자분이 그랬어요. 내가 이게 말해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연애는 하나. 그러니까 서로 우리 헤어지자면 언제든지 헤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한번 보자. 자기의 마음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여자분의 이제 속마음이었어요. 이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데스 카드가 역으로 나오든 뭐 이렇게 상황이 어떤 종료가 되는 이런 연애 카드에 지금 이게 뜨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 관계를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공통적으로 이 카드가 계속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까지는 조금 이어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퀸 카드가 이렇게 또 역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가 약간 어떤 비밀스러움을 간직할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뭘 말하지 못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카드가 뜨길래 여자분한테 조금 나이가 있는 이런 뭐 새로운 남자분이 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쩌지도 못하는 뭐 상황을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좀 답답한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를 맞추는 거를 이제 미루기로 한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했죠. 지금 얼른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일단 상황이 지금 조금 그렇다. 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한번 그걸 하세요. 선생님 아까 그 사주 1번 사주 열어주세요.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자축으로 이렇게 계속 뭐 남자의 기운은 들어오지만 이게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얘를 딱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한 축년 정도 됐을 때 일치해서 이렇게 사축으로 합을 할 때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있는 남자친구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사주라는 이렇게 이 도로를 우리가 이게 사주라는 도로를 가야 된다고 치면 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주인공이 운전을 하고 옆에 배우자를 태우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있잖아. 내 사주에 간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고 계속 타고 가도 또 새로운 간이 안 나타날 때는 그냥 얘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얘를 싣고 가야 돼. 근데 여기까지 요 정도 운 바뀌어갖고 여기 뭐 더 멋진 애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싣고 가던 얘를 내락비야 얘를 태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는 내락비면은 또 얘를 쓸모 있는 또 다른 차가 와서 얘를 싣고 가던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얘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있는 거 버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데 그죠? 우리가 쓰시는데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간다고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내락비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거는 앞에 요게 있을 경우에 없으면은 내루지 마세요. 그냥 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싣고 계속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니까 마음은 편해. 근데 이러니까 이 내락비면 뭐가 새로 태울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있는 게 계속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쓰시고 우리 그렇잖아. 이렇게 옷도 내한테 처음에는 맞아서 입었는데 이제 세월 지나면 또 유행도 바뀌고 내가 살이 찌거나 하면 옷이 안 맞잖아. 그럼 그것도 이렇게 배우자로 봐도 돼. 그럼 내가 굳이 안 맞는 거를 내가 수선해서 입을 수도 있지만 돈 드니까 돈과 시간이 드니까 그냥 뭐 옆집에 뭐 야 이건 네가 더 잘 어울리겠다 그냥 줘빼. 그러면 그 사람 받아서 새로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지금 꼭 남친을 고집하지 않아도 운에서 또 새로운 상황이 들어올 때 더 좋은 인연이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요건 상담을 한 케이스고, 그러고 보통 이렇게 사주를 보고 나서 근데 이렇게 오른쪽 사회충으로 오니까 이게 배우자 궁에 있는 이 자리가 변동이 오니까 있으면은 드러낼 것이고 없으면은 들어올 것이고 변화가 오잖아요. 이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타로를 보니까 전부 되게 결혼할 마음이 전부 다 역으로 나와서 결혼까지 힘든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로 이렇게 사주를 보고 타로를 같이 보면 좀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사주 2번. 자, 이 경우도 이제 뭐 남자친구 문제를 이제 의논한 경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보면 아까 그 여자분은 어떤 화해의 기운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든 이렇게 발산을 할 것이고 뭐 좀 밝은 기운도 있을 것이고 인기도 있을 것인데 이 여자분을 보면
뭔가가 이렇게 뭐 좀 무겁잖아요, 에너지가. 그럼 이렇게 글자가 무거우면 그냥 사는 모습도 조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분은 이제 회계사였어요. 회계사였는데, 이렇게 경신일주라는 거, 그러니까 경신일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사일주하고 느낌부터가 다르잖아요. 경신하면 뭔가가 좀 딱딱할 것 같고, 뭐 좀 무거울 것 같고, 그리고 사주에 신자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정리정돈은 끝내주게 잘하더라고요. 실제 이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수건도 남자분인데 수건을 색깔별로 깔맞춤해서 정리를 하고요. 셔츠도 색깔별로 분류를 해서 옷장에 쫙 정리를 하고, 와, 막 그거 보는데 저는 막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신 있는 사람들은 노트 정리도 짝짝짝 칼같이 하고, 이런 분이 회계사를 하니까 뭐 숫자나 이런 거 정리, 정돈 이런 거 되게 잘 하시겠죠. 근데 이분을 딱 보면, 이분이 지금 관이 없잖아요. 무관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또 고집은 있을 거고, 경금이니까. 또 여자분이라도 이게 금으로 있으니까 좀 의리파. 저는 남자분 같았으면 이분이 군인, 경찰 뭐 이런 걸 하셨으면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렇게 군대에서 군인은 아닌데 군무원 이런 그런 근무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에 있는 기운을 내가 안 쓸 때는 그 육친들이 그 기운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요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이게 한참 연애할 운에 이제 추운 겨울이 와버렸어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불이 필요하겠죠. 특히 신금도 아니고 경금인 입장이다 보니까 좀 강력한 불로 자기를 녹여주는 불을 원하는데, 이게 지금 원국에서도 불씨도 없는 데다가 이게 불이 들어온다 해봐 지금 다 꺼질 거잖아요. 그럼 뭐 경금이 좋아하는 정화가 들어온다고 쳐요. 그럼 앞에서 임수가 바로 이걸 확 막을 거니까 얘가 힘도 못 쓸 거고. 그럼 이 친구는 연애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한테 지금 이 불의 기운이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보고 이렇게 물은 게, 오빠랑 싸웠는데 오빠가 다시 연락이 올까요? 묻더라고요. 나는 그 오빠가 너무 좋은데 난 오빠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했죠. 하나 내려빼고 또 뭐 만나면 될 건데, 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얘라도 내리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또 추우니까 뭐 어떤 불씨든, 이 불씨가 뭐 손난로든 용광로든 뭐라도 하나 자기는 끼고 가기를 원할 거잖아요. 근데 한참 예쁜 연애할 나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격도 조용하고, 근데 이렇게 떠나는 연인에 대한 목소리 자체 너무 이게 애절하게 전화를 한 거야. 선생님, 오빠를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없는데. 그랬어요. 니 봐봐, 니 오빠야한테 전화로 따졌지? 물었어요. 오빠야가 빨리 전화 안 받는다고 오빠야 뭐 했어 하고 따지고, 뭐 또 이렇게 카톡 제때 안 해주면 그거 따지고, 또 뭐 한다고 따지고 잔소리했지. 이랬더니 맞아요. 그 바람에 요즘 오빠가 너무 힘들대요. 왜? 여자가 쓰는 이게 전부 다 신금속의 임수의 이런 이 글자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걸 풀고 싶겠냐고. 또 대운도 이렇게 식상 대운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좋아서 하는 말인데 이게 말이 차가운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불 입장에서는 반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대운이 뭐 한여름이었다. 그럼 이분이 쓰는 식상에 있는 에너지가 차가운 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남자들이 말하는 걸 이뻐라 하겠죠. 근데 참고로 저는 이게 미월의 신금이라서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름날에 나는 수라는 식상을 에너지로 쓰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반가워하는데, 이렇게 추울 때는 이렇게 식상의 기운을 잘 써야 되는데, 좋은 쪽에 쓰면 되는데 그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버겁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주는 이러한 이유로 그 오빠야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오빠야를 정말 붙잡고 싶으면 넌 어떠한 말도 오빠한테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침묵이 최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타로를 이제 봤죠. 지금 타로 열어주세요. 자, 이거는 오빠야 속마음을 보자. 근데 이 오빠도 벌써 이제 갈아타요. 가요. 마음은. 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오빠의 모습인 이 오빠가 이렇게 칼든 소드 킹이 어차피 거꾸로 내려앉아서 아주 차가운 남자, 아주 냉정하게 이 오빠는 지금 돌아선 상태란 말이에요. 돌아선 상태인데 이게 근데 연인 카드가 나오죠. 이 오빠가 새로운 연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때 뜨거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컵 카드가 나오는데 컵 에이스가 이렇게 바로 나왔으면 아직까지 두 사람이 뭐 즐거운 뜨거운 연애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미 이제 좋았던 감정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빠는 이런 상황, 이미 이거는 뭐 연애 때 페이지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은 마음이 떠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 오빠 마음은 이 오빠는 별로 걱정도 안 해. 신경 안 써. 이 연인에 대한 헤어짐에 대해서 그 오빠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마음은 식었고 이 여자분하고는 지금 연애가 끝났지만 새로운 어떤 사랑을 찾는 상황. 또 연인 카드에서 이렇게 은둔자가 놓으면 이미 이 사랑은 이어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론이 이게 또 악마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악마 카드는 아마 지금 그 여자분의 심리 상태 같았어요. 오빠를 놓지 못하는 그런 집착적인 부분. 그래서 근데도 계속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힘들 거야. 돌아오기 힘들대도 계속 저한테 뭔가가 답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면 너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오빠한테가 메시지를 보내라. 오빠 내가 이런 거 잘못했고 내가 이제 오빠 좀 힘들게 안 할게. 진심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타로 상담을 하는 와중에 오빠가 오기 힘들 것이야 하고 상담을 하는 와중에 선생님 오빠가 문자가 왔어요. 오빠가 완전히 정리하재요 하고 문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 요거 사주 2번 내 만세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너무 춥게 가니까 할 일은 이제 불이 필요하니까 뭐 공부를 하던 뭐 해야 되겠죠. 뭐 회사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하던 뭐 아니면 차라리 외국에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겠죠. 무관이니까 한국에는 뭐 없는 뭐 그런 것 같았으면 그래서 아예 이제 시선도 조금 돌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장공생님 하셨듯이 이게 대운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면 이게 벗어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금이 꽁꽁 얼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있겠죠. 그래서 여자분한테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뭐, 꽃그림, 뭐, 이런 것도 좀 따뜻하게 하고, 뭐, 라이터라도 하나 좀 지니고 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래 참, 그죠. 나는 그 오빠가 너무 좋은데, 그 오빠가 나를 안 바라보는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지만 이 남자가 들어오면 뻔히 지 죽을 거 아는데 이게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 또, 그러니까 목화를 뭐 화기운이 아주 많은 불덩어리 같은 남자를 만나면 또 뭐 개운이 되겠죠.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렇지만 이게 남쪽에 조금 뭐 운이 조금 세운에서였던 도움이 들어올 때는 뭐 조금 괜찮을 수가 있던데 그래서 내가 한 3년 정도는 그냥 외로워도 그냥 그쵸 외로울수록 불을 더 필요하니까 더 당길 것 같은데 뭐 좀 안타까운 경우였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성격적인 게 우리가 그 카톡의 푸사 있죠. 푸사를 보다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사주가 아주 힘도 있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의 이렇게 셀카를 엄청나게 올려요. 당당하게.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카톡 푸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감도 없고 이런 검색에도 그 배경 화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운대로 이게 이 그림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이럴수록 좀 밝은 기운하고 그 프로필에도 꽃 사진이라도 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나아질 건데 자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음하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참 벗어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많은 이렇게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인연으로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어야 되고 왜 하필이면 너는 절대 안 되고 이런 게 있겠냐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운의 어떤 작용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나는 오빠애가 뭐 이 사람한테만 뭐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나는 이렇게 남자는 화가 겨울에 불려서 작용을 하니까 아까 그 처음에 본 여자분 사주처럼 얼마나 또 인기가 많겠냐고 인기가 많으니까 굳이 뭐 또 쳐다보겠냐고요. 왜? 편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게 내 사주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죠. 야를 늘 잡을 것인지 태우고 갈 것인지 좀
그건 이제 본인의 각자의 이제 판단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제 풀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사실 저희가 다른 사람의 제3자의 내 사랑도 아닌데, 내 연애사도 아닌데 다른 사람 연애사에 사실 뭐가 그렇게 관심이 가겠냐고요. 그렇지만 이걸 풀어주는 게 우리의 의무고, 본인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가 해주는 한마디에서 그 사람 힘이 나고 마음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배워서 올바르게 전달해줘가지고 한 연인을 또 잘되게 만들어주고 제대로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그 엄청난 그거는 또 뭐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만났대요? 이 그 술년에 만났어요. 그래서 술년에 만나고 정계에서 내가 정유년에도 인연이 됐겠네. 지금 정유년에 한 명 들어와서 나갔고 술년에 들어왔는데, 그 하필이면 이제 그 오빠가 이렇게 옷띠래요, 말띠래요. 그래서 더 집착을 하겠구나. 근데 말띠 오빠는 말 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연법 볼 때 각자의 이제 처해 있는 상황대로 이걸 만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얼어 죽어야 되고 불타 죽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상대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운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좋은 인연 찾아주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좋은 인연을 만나면 뭐 기운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국 학회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 선생님들 기운이 좋으시니까 오면 제가 항상 에너지를 받아가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도 좋은 인연 만나면서 예쁜 인연 만나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커플 매니저 역할도 저희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